자, 어쨌든 우리가 당원 게시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유난 갈등으로 회자되던 뭐 당정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이 되는 분위기에서 사실 좀 터져 나온 사건이라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요. 저희 장해찬 전 최고가 이제 저희 뉴스엔진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실 기자회견 이후 한동훈 대표께서 강한 발언,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향한 혹은 대통령실을 향한 강한 발언이 좀 접어든 것은 이 사건으로 발목 잡힌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헛소리죠. 네. 그러니까 그냥 말 같지 않아서 대꾸를 안 하고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서 근데 지금 이 장해찬이라는 분은 장해찬 전 최고죠. 네, 전 우리 당 최고요. 당원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번 선거에서 공천에서 탈락하니까 자기가 그냥 출마를 했어요. 무소속 출마를 부산에서. 했죠. 부산 그래서 수영구. 10%도 못 받았죠. 그래서 결국은 보존을 하나도 못 받았지만 그건 뭐 가슴 아픈 일이죠. 솔직히 같은 정치인으로서는 그렇죠. 네. 참 안 된 일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 당원도 아닌데 마치 무슨 누구의 대변인인 것처럼 저렇게 계속 소리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뭐 당원 가입을 하겠다면 우리 당이 그 탈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탈당하고 출마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 당적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적어도.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은 그 굉장히 해당적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긴 한데 보세요. 그 이전에 저는 요즘 이렇게 진행되는 이걸 보면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네. 야 이게 한동훈 죽이기 시즌 3가 시작됐구나. 그건 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요.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총선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총선이 끝났어. 네. 총선이 끝나니까 야 총선 패배의 책임은 한동훈에게 있어. 라고 하면서 그것을 밝혀주마. 백서를 만들겠다. 그게 1탄이다. 1탄이었죠. 네. 백서를 만들었는데 근데 그 결과 한번 보세요. 백서 만들었더니 그래서 백서가 나왔는데 그 경선하는 과정에서도 백서를 공개하라. 뭐 백서가 공개되면 마치 한동훈이 엄청난 대역죄라도 지은 것이 밝혀져서 이 대표는커녕 정치인으로서 뭐 정치도 못할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댔잖아요. 네. 그러니까 백서가 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때 그렇게 떠들었던 사람들이 입도 뻥끗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문난 잔치인데 결과는 사실 없었던 그게 것 같아요. 1번이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대표 경선이 총선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끝난 다음에 백서.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대표 경선이 시작됐어요. 한동훈 대표하고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이분들이 나왔는데 이 와중에 갑자기 그 여사의 문자 논란이 나왔잖아요. 문자 일십 논란이 이른바 있었죠. 일십 논란. 읽고 네. 씹었다. 문자 일십 논란이 나왔는데 그거 한동훈 대표한테 그 문자 보낸 사람은 누구예요? 여사잖아요. 그렇죠. 김건희 여사죠. 김건희 여사잖아요. 네. 근데 그게 공개가 됐어. 근데 그 공개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공개한 기자는 이거 내가 허락받고 공개한다라고 얘기했어. 그 주변 사람들한테. 네, 네. PD들하고 뭐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그런 걸 준 적이 없어요. 그럼 그거 누가 그 기자한테 준 걸까요? 그러니까 여사님하고 한동훈 대표 간의 문자면 여사님이 그 여사 본인이 줬든가 아니면 여사가 뭐 누구를 통해서 줬든가 네네. 어쨌든 그 본인이 뭐 관계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러면서 어디 감히 여사가 문자를 보냈는데 그거를 씹고 대답을 안 해.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한동훈 죽이기의 2탄이다. 근데 네. 지금 명태균 사태 터진 거 보시죠. 명태균하고 여사하고 뭐 주고받은 글이니 뭐니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난리가 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사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하세요 마세요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을 만약에 답글을 보냈다면 사과하지 마세요 사과하세요 이런 거 보냈으면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그걸 가지고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사과해라 마라 네가 뭔데 뭐 이러면서 공격을 했을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일십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올바른 혹은 현명한 처신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사태에 대해서도 그때 어떻게 했냐면 한동훈 대표 아무런 대꾸를 안 했어요. 백서 논란이 그렇게 떠들어댈 때도 그냥 대꾸 안 했어요. 그랬죠. 네. 네, 의미가 없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 안 되는 소리에 왜 대꾸를 합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대꾸를 하면 그 대꾸를 근거로 삼아서 그걸로 계속 어그로를 끈다 그러잖아요. 어그로. 네. 그래서 그걸로 해서 계속 그 뭐랄까 잡음을 일으켜서 사안을 만들고 그렇죠. 네.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거. 프레임을 만들고 씌우고 지금 오빠 생각님께서 한동훈 너무 무차별 공격 당해서 짠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너무 좀 안타깝다라는 뭐 이런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두 건이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세 번째 건이잖아요. 이게 3탄입니까? 이게 3탄인데 진짜 네. 정말 얼마나 웃기냐면 우리 뭐 당원들 들어가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그 우리 당원 게시판에는요. 그 대통령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뿐만이 아니라 네.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런 비난글도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장동혁, 김종혁, 김민전, 김재원 이런 분들에 대한 그 비난글도 막 무지하게 많아요. 그렇죠. 네. 다 익명으로 돼 있거든요. 칭찬도 있지만 그만큼 비난도 많죠. 예. 아니 그거 하라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 당원들이 그렇게 답답한 심정이라든가 비난 그런 그 억울한 심정 거기다 풀어내라고 거기다가 만들어 준 거예요. 그렇죠. 댓글. 소통하는 창구죠. 아니 네. 그거 안 하려면 칭찬만 듣고 칭송만 들으려면 민주당 가서 하세요. 민주당 개딸들 하듯이 우리 이재명 대표님 뭐 그 저 무슨 사제 신의 사제 뭐 신의 무슨 종 거기다가 무슨 오버이 이런 거 민주당 가서 하시라고요. 여기 우리 댓글창은 그냥 그런 비판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아니 대통령한테 비판하면 안 됩니까? 김건희 여사 욕하면 안 됩니까? 아니 대한민국에서 우리 당원들이 익명으로 댓글창에 그런 거 못하게 돼 있어요? 왜 못해요? 아니 할 수 있죠. 해야 되는 용도이고 그죠?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게 당무감사를 해야 된대. 예? 근데 이분들이 저는 아니 법조인 맞아? 권성동 그 전 대표도 그러시고 네. 김기현 전 대표도 그러시는데 한 분은 판사시고 한 분은 검사셨잖아요. 그렇죠. 아니 당무감사를 하려면 무엇에 대해서 당무감사를 해야 되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비판 댓글을 달았다고 비난 댓글을 달았다고 그거를 당무감사를 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사실은 그쵸. 그 게시판의 역할에 충실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지탄을 한다는 건 사실은 민주당스러운 생각은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대통령한테 혹은 여사한테 좀 심한 표현을 했다고 그걸로 당무감사를 하겠다고요? 그럼 거기 있는 댓글을 달고 있는 수천 수만의 당원들에 대해서 다 당무감사를 해야 돼.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그 어쨌든 익명 게시판은 그 자체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익명 게시판이 이렇게 이름을 검색하면 누가 어떤 글을 썼는지 쫙 나오게 된 이 배경은 무엇인가는 좀 조사를 그게 정말 이상하잖아요. 네, 그 사실은 조사는 그런 게 좀 있는지도 있어요. 몰랐는데 네. 누군가가 거기다가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치고 저도 잘 모르는 한동훈의 가족들의 이름을 다 쳐서 밤에 그걸 쫙 빼냈어. 그러고 나서 지금 계속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이게 무슨 한동훈의 가족과 이름이 같다. 한동훈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장사를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에 대해서든 무슨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든 혹은 저나 무슨 누구에 대해서든 거기서 비판을 하거나 비난 댓글을 다는 것은 당무감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무감사는 당직을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당의 임무를 수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 거예요. 거기 댓글 다는 사람들이 일반 당원들이 무슨 당직자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무슨 당무감사를 합니까? 그냥 책임 당원일 뿐이죠. 그렇죠. 네. 책임 당원이고 그게 무슨 당무감사의 그 근거가 되냐고요. 법적인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지금 그 김앵커 얘기하신 대로 네. 누군가가 밤에 들어가서 그거를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기능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진짜 좀 궁금해요. 거기다가 이름을 딱 찍었어. 그러고서 나도 잘 모르는 그 무슨 뭐 장인 뭐 누구 뭐 어머니 뭐 아들 딸 뭐 이름을 쳐. 그래서 그 같은 이름으로 돼 있는 사람들 걸 다 가져와서 이게 댓글 무슨 공작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드루킹이다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사기를 쳐도 어느 정도 쳐야지. 아니 백서 갖고 그렇게 사기를 치고 그다음에 그 뭐죠 그 일심 논란 가지고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아, 그래서 이게 1탄, 2탄, 3탄이다라고 이렇게 강동원을 그렇죠. 죽이는 공격이다라고 이제 아니, 정리를 그럼 보세요. 하시는군요. 그러면 그 지금 1탄 했던 사람들이나 2탄 했던 사람들과 3탄 지금 공격하는 사람들이 다 일맥상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정말 일로 매진하고 있잖아요. 총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뒤통수를 치는 거야. 대표의 뒤통수를 치는 거야. 어떻게 보면요. 이번에 그 위증교사 있잖아요. 이거는 문재인 정권에서 검수완박하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그걸 빼버렸어요. 근데 한동훈 그때 법무부 장관이 그걸 다시 집어넣었어요. 아,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25일 날 판결이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죄에 대해서 이 사법부가 그 혐의에 대해서 죄라면 뭐 결정된 거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니까 네. 그 사법부가 이렇게 판결을 낼 수 있는 근거를 이 한동훈 대표가 만들어준 거예요. 소석을 만들었죠. 네, 그렇죠. 네, 그건 맞죠. 근데 이 와중에 이렇게 저희가 총력으로 싸우고 있는 와중에 거기다 대고서 하는 얘기가 뒤통수를 치면서 그 한동훈 대표의 그 비난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저도 이거 읽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무슨 아까 얘기했던 뭐 이쁜이님인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 니네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놓고 이제 와서 단합을 하자고 그래? 뭐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근데 좀 기가 막힌 게 아니 대통령을 예를 들면 보세요. 네.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온갖 그 수모를 무릅써가면서 네. 친윤들의 온갖 비난을 무릅써가면서 정말 대통령 이번에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사 혁신 하셔야 됩니다. 김 여사 대외 활동 중지하셔야 됩니다. 특별감찰관 받아야 됩니다. 이런 거 요구를 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그 담화를 했잖아요. 충분하지 않았지만 고개도 숙였고 뭐 여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래서 안 나갔어요. 여사는 이번에 안 나갔어요. 그리고 특별감찰관도 이번에 관철시켰어요.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이지만 상승은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게 없었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이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뿐만 아니라 중도층도 다 돌아섰을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그러한 사과 한마디 없이 명태균에 대해서 아마 불안전하나마 불충분하나마 설명도 없이 그냥 여사 손잡고 비행기 타고 남미로 가서 맨날 화면에 여사하고 있는 사진이 나왔다. 아마 이재명 대표 판결 나온 다음에 지난주 토요일 날 그 비 오는 가운데 모이는 인원은 2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보기에 그 민주당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도대체 윤석열 김건희는 왜 놔두고 이재명만 때려잡아. 이렇게 선전선동을 할 것이고 그게 되게 먹혔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건희 여사는 이게 계속해서 매듭 지어지더라고요. 아유 참. 근데 이제 사실 한편으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또 우리 채팅창에서 저를 또 뭐라고 막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용기를 내서 저도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한동훈 대표께서 우리 가족이 한 거 아닙니다라고 밝히면 끝날 일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저 보세요. 네. 저희들도 대표한테 그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런 응답도 하지 마세요. 뭐 하려고 응답을 합니까? 그러니까 측근들도 대표께 그렇게 얘기하는 네,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 말이 안 되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대표가 거기서 한마디 하면 그거를 가지고서 또 거기다가 막 말을 덧붙여 갖고 공격을 할 텐데. 역시나 대답하는 순간 프레임에 걸린다. 네, 그쪽 프레임에 백서 때도 그랬고 1심 논란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분들의 목표는 네. 어떻게 해서든지 한동훈을 상처내겠다라는 것이지 무슨 다른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백서가 무슨 다시는 지지 않는 다시는 지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낸다? 아니, 책 한 권 만들어낸다고 그 선거에서 다시는 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질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HAHM께서 지금 뭐 하러 응답해요.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햄토리님 맞아요. 미소님 속상합니다. 네, 대표 말 말고 조사해. 이게 무슨 말이죠? 대표 말고 조사해. 이런 뜻인가요? 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같은 의견을 좀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답할 가치가 있어야 대답을 하죠. 이문정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네요. 네, 제가 아까 슈퍼챗을 좀 읽어드리지 못했는데 푸른 파도님 또 훈이 조아라님께서 김종혁 최고님 응원하면서 글 주셨는데 최고위원님 저희가 네. 올해 한 해 동안은 그 슈퍼챗을 받는 걸 100%
그 사랑의 열매 기부하기로 했어요. 아, 저도 봤어요. 아주 보셨어요? 잘하셨어요. 예. 사랑의 연매나 나는 솔직히 우리 저 조명현 씨한테 좀 보냈으면 좋겠어. 그것도 괜찮죠. 예. 그 왜냐면 그 조명현 씨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몸도 굉장히 안 좋으시잖아요. 요즘 몸이 안 좋으시고. 예. 그리고 네. 그 사람 그거 폭로하고 나서 얼마나 용기를 냈어야 됐겠습니까? 그렇죠. 온갖 비난 공세 퍼붓는데 네. 당했으니까 저는 뭐 저 건의 드리는데 네. 저희한테 받는 제가 적어도 제가 하는 프로그램에서 받는 이거가 있으면 네. 조명현 씨한테 좀 보내드렸으면 좋겠다. 아니 저랑 이렇게 뜻이 딱 맞으세요.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실 것 같은데 어벤져스 보시다가 넘어오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어벤져스에서 그 조명현 씨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조명현 씨 앞으로 슈퍼챗 드리고 왔습니다. 아, 그랬어요? 이미 드리고 왔어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그 공익 제보자분들에 대한 보호와 좀 그런 좀 마음을 좀 잘 격려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네.